난리가 났죠.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장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 1억, 10억, 100억 로드맵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좋아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오늘은 이 10억 단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10억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내가 10년 동안 10억을 만든다고 하면 예전에 그 10in10이라고 해서 10억을 10년 안에 모으자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가 많이 됐으니까 물가가 올라서 이제 10억은 사람들이 돈도 아니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연예인들 맨날 몇백억 건물 샀다고 나오고 서울 아파트도 지금 9평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니까 10억으로 뭘 하냐 하는데 10억은 사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10억을 모으려면 심플하게 보자는 거예요. 1년 동안 1억 모아야죠. 1억을 모아야 됩니다. 1억을 벌어서는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1년에 1억이면 한 달로 따지면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개월 했을 때. 그래야 1억 2천인데 번 돈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걸로는 또 안 된다는 거야. 모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벌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1년에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10억이란 돈을 못 만질 거다. 10억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최근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잠실에 잠실이란 동네가 대한민국에서 1급지는 아닙니다. 1급지는 아닌데 그래도 상급지에는 속하고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반포, 압구정, 청담, 대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잠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예요. 실제로 내가 반포까지는 힘들어, 대치까지는 힘들어 하는 분들이 차선책으로 택하는 곳이 잠실이고 어떤 거주의 어떤 편리성 측면에서 절대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엘리트라고 있잖아요. 엘스 리센츠 트리슘 해서 자, 최근에 잠실 엘스 사례를 보면 9평 84가 이제 30억을 찍었습니다. 30억. 근데 보세요. 지금 25년 봄이고 2년 전 보자는 거예요. 2년 전 23년 초 22년 말 매매가가 20억이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9평 84제곱이 20억이 깨졌다. 근데 지금 2년이 흘렀죠. 2년이 흘러서 지금 30억이 됐어요. 자, 23년 초가 그렇게 옛날이 아니잖아요. 20억이 안 했는데 지금 30억 이상을 찍고 있어요. 10억 번 거잖아요. 10억. 이거 비과세 받고 하면은 세후로 10억 거의 번 거 맞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억씩 한 달에 1000 이상씩 그거를 10년간 해야 모을 수 있던 돈을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 딱 샀더니 2년 만에 10억을 먹었다. 순자산 10억 달성이죠. 자산으로 치면 30억대 자산가가 된 거고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33억 이런 애들도 나오는 거예요. 2년 전에 20억 선도 깨졌던 게 강남구 시세를 보면 지금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년 전에 다 이제 폭락한다 하면서 폭락 유튜버들이 어그로 끌면서 조회수 빨아먹고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노렸던 사람은 저렇게 단기간에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냥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계속 주말에 일하고 야근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아니고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저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에게는 또 시드 10억이 있었죠. 100% 먹은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결론, 다시 투자로 온 거예요. 다시 투자로. 던질투의 재물자, 돈을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배팅 순간에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대중들로부터는 그 행위가 굉장히 위험하게 보인다.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금리가 막 폭등을 하고 둔촌주공이 미분양인 아내 만에 지금 집 사면 큰일 나네 만에 조금 기다리시라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라고 어그로성 그런 어설픈 위로를 받고 있을 때 자기 위로하는 거죠. 그죠? 그 순간에 정말 이건 엄청난 기회다라고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이 결과를 맞이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또 대다수의 대중은 또 오세훈이 올렸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또 이제 떨어진다, 폭락한다.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 거냐고요. 몇 년째.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라도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폭락론자가 폭락 떠들면서 돈 버는 사람이 뒤에서는 강남 아파트 사고 있고.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은 냉정히 현실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자, 돌아와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그때 약간 미친 것처럼 보이고 대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누가 승자였는지는 말해주는 거더라. 자, 지금부터 앞으로 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2년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가 저렇게 해서 아예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지만 레미안 원베일리가 60억 이상을 찍고 하지만 서울의 하급지 같은 예를 들면 도봉구 같은 지역은 아직도 저래요. 이걸 경기권
경기권의 2급지 이하 3급지, 인천에 또 전체 전국으로 시야를 넓혀서 공급 물량이 축소되는 뭐 대구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 그 외에 외면받고 있는 중소지역들, 기회가 계속해서 스쳐 지나간다. 돈은 제가 느낀 게요, 노력한다고 벌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을까요? 제가 열심히 살았을까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그 어떤 고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리는 거냐? 이건 당연히 그냥 기본값인 거고, 대충 살면 당연히 부자는 못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가 얹어주냐면 장을 만나야 돼요. 장. 그 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운이죠? 근데 이게 그냥 운인가요? 이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 절대 시장은 대중이 장기간 돈을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투자는 심리가 제일 중요한데, 대중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돈을 벌고 있다? 그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그게 미국 주식이건 비트코인이건 어떤 거든 간에, 반대로 대중이 말도 안 돼요, 그거 위험해요, 아니 그건 끝났어요 라는 인식이 많은 곳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 보면은 수도권 2, 3급지 인천 아직도 안 늦었고요. 전국으로 넓혔을 때 지방장들 지금 미쳤다고 하죠. 보세요, 분명히 다시 한번 지방도 폭등장이 옵니다. 다 또 버스 타고 다닐 거예요. 저는 이 장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케어해드리는 회원분들 때문에 계속 이 물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세밀히 보고 있는데, 지금 25년장, 24년장, 23년장 또 다릅니다. 이 꿈틀꿈틀하는 게 저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4년 3월 딱 1년 전이죠. 저 때 3억 5,500에 낙찰 받은 사례예요. 93년생 여성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에요. 지금 1년이 흘렀는데 네이버 최저 매물 가격이 4억 4천이다. 최고 가격은 5억 2천도 나오고 있다. 전체 매매 가격 그래프는 저렇다. 바닥 다지고 계속해서 1,000씩 2,000씩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저걸 왜 경매로 샀어요? 아직 일반 매매 할 필요 없으니까 시세보다 경매를 통해 싸게 먹었잖아. 지금 저 지역의 저 동네 아파트는 이제 저 가격으로 낙찰을 못 받습니다. 경매를 해도 저 가격에 못 받아요. 왜? 그만큼 리스크 해칭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내년만 돼도 경매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아파트 관련돼서, 주거용 물건 관련해서는 올해가 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자주 찍지를 못해요. 계속 지금 실전만 강의를 하고 저 물건들을 이제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저것도 낙찰가가 3억 5,500이지만 저게 이제 20% 자기 자본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매 같은 경우에 80% 대출이 나오니까. 그럼 저 20%면 얼마예요? 3억 5,500에 20%에서 7천이 들어갔죠, 일단. 그리고 저거를 1,500에 120 이렇게 세를 맞춰가지고 여기서 또 1,500이 빠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5천대입니다. 5천대. 5천대를 넣어서 지금 얼마를 먹었어요? 거의 한 장을 먹었잖아요. 그럼 5천만 원대를 넣어서 1억이면 지금 1년만 더 들고 있으면 비과세거든요, 저거는. 이해되시죠?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잠실 엘스 사례든. 근데 내가 이 돈이 없었어. 그럼 저거를 계속 보면서 폭락해라 뭐 열심히 돈 모아서 코인하고 미국 주식해서 사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은 절대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셔서 아시잖아요. 2년 뒤에 저거 털고 나오고 그 다음 복리 효과를 내야죠. 우리 지금 10억 얘기하는 거예요. 10억 얘기. 10억을 만들려면 1억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랬고, 1억 가지고 10억을 어떻게 가느냐? 자, 연평균 26% 정도, 그러니까 25에서 26 정도를 내면 10년 정도 됐을 때 10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 때 1억 넣어서 1억 2,600, 그걸 2년차 때 1억 5,900, 3년차 때 2억 20,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8년차에 6억 5천, 9년차에 8억 2천, 그죠? 이게 재투자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1년 뒤에 하자는 게 아니라 본질이 저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낙찰을 받아서 앞에서 먹고 시세보다 싸게 샀으니까 이후에 시장 흐름에서 한 번 더 먹고. 왜냐면 돈은 장을 잘 만나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실제 시드는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 저 3억 5천짜리를 3억 5천 주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5천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잠실 엘스를 20억이 30억 됐는데 20억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전세를 끼고 산 거잖아요. 남의 돈을 활용했잖아요. 레버리지잖아요. 이게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10억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인터넷상에 SNS상에 뭐 저 10억 뭐, 근데 진짜 찐 순자산 10억은 굉장히 큰 돈이고요. 근데
그 돈이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본인 입장에 잘 적용하셔서 절대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조금 서두르실 필요가 있어요. 투자의 정말 쥐약이 안 좋은 점이 조급함이지만 시장 흐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흐름을. 내 공부 속도에만 너무 포커싱을 맞추면 안 된다. 그 대가다 이게. 어떤 대가요? 10억이라는 지금 지각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잠실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펼쳐질 일은 뻔하다. 이제 서울 2급지와 3급지, 경기도 2, 3급지, 지방장으로 해서 아직 갭 투자와 분양권에 대해서 아직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직은. 왜냐면 초보자 입장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경공매 활용하셔라. 근데 이 장도 제가 봤을 땐 올해가 절정일 것 같다. 주거용 물건으로 한정한다면. 자, 제가 지난 1년간 투자한 물건들 그리고 지금 1분기에 투자한 물건들을 한번 공개해드리면서 이 영상에서 담지 못한 또 숨은 인사이트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이번 시장에서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반드시 부자가 되시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